안녕하세요. 고전음악 오디세이 이정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지난주의 음악은 들어보셨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53번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연주자는 비엘름 바크하우스와 푸냥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연주자는 비교하기에는 좀 급이 다른 연주자입니다. 비엘름 바크하우스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급 피아니스트이고요. 푸냥은 지금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시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곡의 악장에 보면은 맨 앞에 그 속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단테, 아다지오, 알레그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시들이 음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하이든 소나타 53번 1악장은 이제 프레스토라고 맨 앞에 써 있습니다. 프레스토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메트로놈 기호로는 150에서 200 사이입니다. 150에서 200 사이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어의 음악 용어에는 이 빠르기 표시가 이 속도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분위기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토는 속도하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급하게 서둘러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엘름 바크하우스의 연주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면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칩니다. 그래서 이 곡 자체가 조금 이제 그 긴장감과 급박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연주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푼냥의 연주를 들어볼 것 같으면 비엘름 바크하우스보다 조금 늦게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긴장감과 급박함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느낌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왜 1악장은 이렇게 연주해야 되냐 하면 좀 2악장과 좀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2악장은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는 느리게라는 뜻도 있지만은 차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느리게도 연주를 해야 되지만 좀 차분하게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악장에 막 서두르고 급박한 그런 느낌과 대조가 되게 아주 차분하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엘름 바크하우스의 연주를 들어보면 차분하게도 연주를 하지만 굉장히 그 연주가 이렇게 좀 약간 가벼워져요. 이렇게 좀 약간 떠 있는 듯한 그런 스타일로 연주를 하죠. 그래서 그 1악장의 그 급박함과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푸냥은 앞에서 1악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악장에서 그렇게 좀 비교가 되지도 않고 2악장도 좀 가볍지가 않고 좀 여전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악장은 비바체입니다. 메트로놈 기호로 1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악장보다는 이제 조금 늦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템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속도는 140이지만 또 느낌적으로는 활기차게 명랑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의 이제 곡입니다. 그래서 바크하우스는 굉장히 활기차고 명랑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안정적인 연주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악장, 끝나는 악장이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악장과 2악장은 대비가 되고, 이제 3악장은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푸냥은 사실 연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연주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템포의 결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토, 아다지오, 비바체의 이런 느낌이 많이 결여돼서 그러고 이제 1악장과 2악장이 서로 대비되고 3악장에서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연주가 되었죠. 이렇게 악장에 처음 쓰는 그런 템포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프레스토, 비바체, 안단테, 아다지오 이런 음악 용어들은 이제 언제부터 사용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탈리아어인데 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클래식 음악은 그레고리안 찬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레고리안 찬트는 9세기, 10세기경에 카톨릭에서 사용한 교회 음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부터 악보의 음악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모든 음악이 다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구전으로 다 이렇게 악보 없이 이제 말로 다 이렇게 다 전달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음악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가르치고 음악을 서로 같이 연주를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세가 그러지 말고 악보를 만들어서 이걸 다 정리를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악보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그 악보를 만들 때 아주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귀도 다레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악보를 만들 때는 5선 악보가 아니라 이제 4선 악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줄이었죠. 5줄의 음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4줄의 음표를 그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 솔라시까지 있는 7음계가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까지 있는 6음계였습니다. 이렇게 귀도 다레쪼가 악보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음악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2세기경에는 리듬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리듬형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패턴이 생겨서 음악에서 이제 그 패턴이 계속 반복하는 음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세기경에는 음표의 길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음마다 어떤 음은 길고 어떤 음은 짧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악에 있어서 이제 속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탈리아어로 이제 뭐 알레그로, 아다지오, 안단테, 프레스토 이런 용어를 악보에 처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어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탈리아가 당시에 이제 유럽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유럽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아마 1800년대 후반까지도 유럽에서 이제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클래식은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사실 클래식 음악은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톨릭 예배 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황청이고 그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있죠. 그리고서 거기서 음악이 제일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그 음악에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 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등장을 하면서 음악은 오스트리아, 가장 중요한 음악의 도시는 오스트리아로 바뀌었지만 관례에 따라서 이제 이탈리아어가 꼭 음악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음악이나 바로크 음악을 보면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악보에 프랑스어도 많이 이제 쓰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요. 14세기에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교황청이 1309년부터 1377년까지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이제 옮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그 교황청이 글로 옮겨서 그랬는지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탈리아가
음악이 이제 좀 약간 침체가 됩니다. 그럴 때 프랑스에선 알스노바라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을 합니다. 알스노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로운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그 후에 르네상스 음악을 프랑스에서 이제 주도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프랑스의 어가 이제 음악 용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뭐 알라망드, 뭐 코란테, 사라방드, 지그, 미뉴엣, 가보트 같은 용어들이 음악에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 음악 용어는 모두 이제 프랑스 궁정에서 추던 사교 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어, 뭐 알레그로, 아다지오, 안단테 같은 말들은 다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내죠. 속도나 어떤 느낌을 나타내고요. 프랑스, 뭐 알라망드, 코란테, 미뉴엣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아니라 이제 그 춤의 패턴, 춤의 스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떤 그 리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어하고 프랑스어가 같이 쓰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주요하게 많이 쓰인 거는 이탈리아어인 것이죠. 소나타, 콘체르토, 심포니, 뭐 스트링 쿼르텟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악장들을 보면 다 처음에 이제 어떤 게 써 있냐면 뭐 알레그로, 안단테, 그렇지 않은 뭐 아다지오 이제 이런 그 이탈리아어가 써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트, 모음곡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파르티타, 뭐 이것도 이제 변주곡, 모음곡의 일종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어가 각 악장마다 맨 처음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코란테, 알라망테, 미뉴엣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양쪽에 다 쓰이는 음악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미뉴엣입니다. 미뉴엣. 이제 미뉴엣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나타나 그렇지 않은 콘체르트, 심포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악장일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1악장은 알레그로, 2악장은 안단테, 3악장은 미뉴엣, 4악장은 알레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속도 표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악장 같은 미뉴엣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자 표시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그 패턴, 어떤 스텝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뉴엣은 춤을 위한 음악입니다. 춤을 위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춤을 위한 춤을 추는 거를 도와주는 걸 음악으로 이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차 이제 그러니까 연주를 위한 음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바흐나 핸델의 미뉴엣은 단지 미뉴엣만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미뉴엣이 좀 짧은 곡이에요. 그래서 미뉴엣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뉴엣 1, 미뉴엣 2, 미뉴엣 3 이렇게 이제 미뉴엣을 붙여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이 있으면 미뉴엣 1, 미뉴엣 2 그래서 이제 다시 미뉴엣 1을 다시 연주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이제 ABA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이제 고전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미뉴엣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오라는 게 생깁니다. 트리오는 이제 미뉴엣은 좀 빠르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활동적이면 이제 트리오는 조금 이제 서정적이고 선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뉴엣과 트리오가 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리오를 하고 나서 다시 미뉴엣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뉴엣과 트리오가 서로 대조되고 다시 이제 미뉴엣에서 와서 끝나는.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그냥 또 A, B, A 또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드렸던 다카포 아리아하고 구조가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트리오라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되었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트리오 부분을 악기 3개만 연주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가 3개만 연주를 해서 트리오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차 바뀌어서 이제 3개 이상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여럿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모차르트 심포니 넘버 40번 3악장 미뉴엣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뉴엣은 이제 춤을 위한 음악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연주를 위한 음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춤하고는 좀 관계없는 음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민요의 파트만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씩씩하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는 좀 아주 이렇게 좀 조용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전적이고 씩씩하고,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파트는 A 파트와 대조되게 음악이 열어지고 살짝 느려집니다.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듯이 멜로디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씩씩하고 도전적인 A 파트로 돌아와서 A 파트 끝에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들으시면 이제 금방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제 미니엣은 나중에 베토벤이 스케르초라는 것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성격이 강하고 더 좀 빠르고, 그래서 더 개성적인 이제 그런 음악으로 바꾸는데, 이제 스케르초의 뜻은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두 지휘자의 음악을 링크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자 칼벤과 우리나라의 제 정명훈 씨입니다. 좀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시면 두 지휘자의 특징을 이제 좀 확연히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누가 좋나 한번 선택도 해보시고, 또 왜 다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악 용어가 쓰여진 이제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왜 이탈리아로 쓰여졌나 이제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미뉴엣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도 잘 지내시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